뭐 어차피 가랑 나 두 개 지문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가나 비교하는 문제도 당연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래 모의고사 풀이할 때도 가 먼저 읽고 난 다음에 바로 문제를 일단 넘어가서 가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만 활용해서 풀이할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 먼저 1차적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로 넘어와서 낙을 읽고 나머지 해결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맞아.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학교 시험을 염두해서 지금 가는 거니까 글이 중요하잖아요, 또. 그래서 글 먼저 그냥 다 독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로 그냥 넘어가서 다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볼게. 그렇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일단 첫 번째 글은 하이데거가 중심이네요.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존재로 정의했다야. 이거 무조건 단문으로 끊으셔야 돼요. 있는 존재로 보았다. 그리고 현존재라는 이름으로 정의했다는 거야. 그렇죠?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현존재라고 하는 대상은 이거죠. 괜찮습니까?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존재. 그렇죠? 그러면서 삶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야, 됐죠? 확실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합시다. 자, 이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간다. 괜찮죠? 하이데거가 본 인간입니다. 문제 없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현존재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간다. 맞죠? 인간은 원래 다 그렇게 살아가죠. 인간은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 따라서 자기 자신만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적 삶을 살 수가 없어. 됐죠? 그리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죠? 그러니까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적 삶을 못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란 본래적 삶을 살 수가 없다. 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니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요 두 문장은 하나로 엮일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하나로 묶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자, 하이데거는 이를 현존재가 익명의 타인들인 세인으로 존재하며, 세인이라고 얘기하네요, 지금. 이거. 괜찮죠?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걸 세인이라고 부른대. 따라서 비본래적인 삶이다. 똑같이 세모 치시면 되겠죠? 비본래적인 삶이다. 자, 세인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익명성을 지닌 모든 타인이다. 따라서 세인의 일원이 된 현존재는 자신의 고유성을 잃고 살아간다. 됐죠? 고유성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가 다른 겁니다, 지금. 됐죠? 현존재는 고유성이 있지. 근데 인간들은 실제 삶 속에서는 현존재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아니, 현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보다, 뭐 이거보다 현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 세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요게 일단 결론이 되겠네. 그렇죠? 다음 문단 넘어갈게요. 세 번째 문단. 자, 그렇다면 세모에서 해방되어서 동그라미로 나아가려면 괜찮죠? 어떻게 해야 할까? 라면서 질문의 방식 했네요. 맞죠? 그러면 세모의 상태, 세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죠? 이게 세인인 거잖아. 본래적 삶, 현존재. 그죠? 세인의 모습에서 해방되어 현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하이데거는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 즉,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됐죠?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하이데거는 죽음이란 현존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확실성을 지닌다. 특징 중에 하나지. 그렇죠? 하이데거가 본 죽음이야. 됐죠?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이 확실성은 가진다. 됐죠? 그리고 삶의 일부분이다. 아직 오지 않음의 상태일 뿐이다. 됐죠? 그러니까 확실히 오기는 와.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채 삶의 일부분으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말해. 죽음은 외부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야 XXX. 그렇죠?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현존재 자체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그렇죠? 같은 말입니다. 이거 두 개가 지금. 삶의 일부분이다. 삶에 내재해 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또한 죽음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나 스스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이다. 따라서 대체 불가능성을 지닌다. 괜찮죠? 그러니까 확실성이 지금 첫 번째 특징이었다면 대체 불가능성이 두 번째 특징이 되네. 따라서 죽음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 됐지? 죽음이란 고유한 가능성이고 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진정한 개인적 삶을 인식하고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됐죠? 자, 개인적 삶을 인식하고 본래적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현존재의 삶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괜찮습니까? 그럼 일단 세 번째 문단의 정답은 이거네요. 본래적 삶으로 나아가려면 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해야 한다. 괜찮죠? 그러면 본래적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현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죽음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죠? 요약, 다시 한번. 자, 하이데거가 봤을 때 죽음은 1번, 2번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따라서 이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했을 때 인간은 현존재로서의 본래적 삶을 되찾을 수 있다. 끝. 그렇죠? 다음 문단 내려갈게요. 자, 하지만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칠 때는 안 된대요. 되지? 두 개가 다른 거네요. 괜찮죠? 착각할까 봐서 지금 문단을 덧붙인 겁니다. 죽음을 대면한다는 게 과연 뭘까? 죽음을 아는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죽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야. 오히려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있죠. 이때는 오히려 불안을 느끼게 된대요. 그리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스스로를 세인으로 전락시키게 되고 자신의 죽음을 감추게 된다는 거지. 됐죠? 그리하여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죽음에 대해서는 잘 실감하지 못한다. 자신의 죽음은 잘 실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하면서 부정하게 된다. 괜찮습니까? 지금 여기 밑줄 친 애들 좀 잘 보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적극적으로 대면하는 거는 올바른 거야. 얘는 올바른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요 내용 있잖아, 요 내용. 요거는 알기만 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면하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만 했을 때 불안해지고 스스로를 세인으로 전락시켜서 죽음을 외면하고 됐죠. 따라서 죽음에 대한 이러한 회피와 무관심은 현존재를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됐죠? 현존재의 삶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됐죠? 어. 여기 문단 내용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만, 아는 것만에 그쳤을 때. 됐죠? 현존재의 삶? 안 된다. 결과적으로.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뭐냐면 마지막 문단. 따라서 하이데거는, 그죠? 따라서 하이데거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죽음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요. 달아나면 안 된대요. 이게 외면하고 회피하는 거잖아. 그죠? 달아난다라는 말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외면 회피. 그죠? 하지 않고 죽음을 대면하여 선취할 것을 요구했다. 자,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가능성 앞에 미리 세워보는 거래요. 괜찮죠? 나는 죽을 거야, 언젠간. 라는 걸 보면서 자신의 비본래적인 삶을 반성하는 거. 이게 동그라미라고 본 거지. 됐죠? 자, 이러한 하이데거의 관점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통한 실존적 삶을 제시했다. 그럼 이거겠지. 결과적으로 이 얘기네요. 이전까지 나는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나는 언젠간 죽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존재의 의미를 결정하며 살아가야지. 라는 의지적 태도로 바뀐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걸 통해 인간은 현존재로서의 삶을 획득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괜찮죠? 그럼 정리할게요. 확실하게 죽을 거잖아. 앞에, 그쵸? 미리 세워본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삶을 반성하고, 그쵸?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는 결심, 뭐 의지, 뭐 이런 말들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본래적 삶이 되는 거고, 현존재의 모습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음.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괜찮죠?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죽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마찬가지 봅니다. 똑같은 사례 하나 놓고 볼게. 아까 그 네 번째 문단인가 얘기 나왔던 그건데 타인의 죽음을 봤을 때 있잖아. 타인의 죽음을 봤을 때 아, 죽음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알기만 하면 오히려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불안이 생길 수 있잖아. 그죠? 오히려 이거는 마이너스인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타인이 죽는 걸 봤을 때도 올바른 태도가 되려면은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고 그걸 토대로 아, 내가 죽었을 때 본래적 삶을 살고 있게끔 만드는 거. 됐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맥락으로 연결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괜찮지? 그 정도 내용 일단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사르트르 나와요. 됐죠? 사르트르는 넘어가서 바로 이어갈게요. 사르트르는 자, 인생을 하나의 긴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됐죠? 자, 인간은 존재하는 한 무언가를 기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기대를 넘어서 다시 기대를 갖게 되는 실존적 존재 방식을 취한다. 뭐 이게 지금 어쨌든 사르트르가 이야기한 인간의 삶이네요. 그렇지?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의 자신을 부정한대요. 그리고 미래에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 인간이란 이런 거네요. 됐죠? 사르트르가 이야기한 인간. 됐죠? 음.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인간과 사르트르가 이야기한 인간은 조금 차이가 있죠. 각각 인간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그렇지? 근데 하지만 그렇지? 두 번째 문단 삶을 의미 있게 형성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기대와 자유는 그렇지? 예기치 않은 순간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과 동시에 중지된다. 괜찮습니까? 여기서 한번 키워드 하나만 체크하자. 필연적이다. 이건 모두죠. 됐죠?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르트르는 하이데거와 마찬가지로 죽음은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된다. 고 본 거지. 그렇죠? 사소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 일치 막 만드는 겁니다.
A와 B는 모두 A는 B와 달리 이거 무조건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하이데거 사르트르 둘. 그죠? 자, 그때 죽음은 나의 존재 방식인 기대를 차단하는 것이며 곧 나의 사라짐을 뜻한다. 괜찮죠? 무슨 말인지 납득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런 모습이 될 거야, 이런 걸 달성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 그치? 그리고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게 인간이야. 근데 죽으면 그 기대를 달성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하여 사르트르는 죽음을 나와 관련 없이 우연히 외부에서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이다. 죽음의 우연성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근데 이거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하이데거랑 다르죠. 하이데거는 왜? 죽음이 내부에 있는 거라 했잖아. 내재해 있는 거라 그랬잖아. 이건 하이데거와 달리해요. 됐죠? 네. 하이데거는 아까 우리 본문 앞 페이지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 갖고 올게. 현 존재 자체에 내재해 있다고 했거든. 이거거든. 명확하게 와 달리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이 같은 단순한 사실로서의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고요. 됐지?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됐죠? 이게 지금 사르트르가 이야기하는 죽음이야. 됐죠? 다음 내려갈게요. 자,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인 나가 사라지면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죽은 나의 삶이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는 나 자신이 아니라야, 그렇죠? 또 다른 주체인 타자가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네요. 나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타자야. 그렇죠? 가령 예시가 나오네요. 즉 사례.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돕는 거야. 그렇죠? 자, 가령 한 청년이 한 권의 책을 쓰고 갑자기 죽었어요. 됐지? 이때 그의 죽음이나 그가 남긴 책에 대해서는 철저히 타자에 의해서만 의미가 부여된다. 괜찮죠? 그죠? 죽은 사람은 판단을 못 하잖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듯 사르트르는 됐죠? 사르트르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렇죠? 스스로 결정 못 해요. 자, 죽음이 나라는 존재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죽음이 외부에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죽음의 의미는 외부에 있는 거다. 왜? 죽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타자라니까. 밖에 있는 타자라니까. 됐죠? 자, 그리고 죽음은 그 자체로서는 삶에서 의미를 지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삶과 단절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됐죠? 이게 사르트르가 이야기한 죽음이네요. 삶에서 실감될 수 없어요. 됐습니까? 영어 되겠죠?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이러한 사르트르의 견해는 죽음을 지나치게 타자 중심적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나에게는 좋은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자, 고인의 삶은 타자인 나의 시선에서 재구성됨으로 맞죠? 자, 이를 통해 고인과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서 상실의 아픔을 극복한다. 뭐, 요 정도 내용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지? 결국 사르트르에게 실존적 삶을 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 아니에요. 아니라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지? 그럼 지금 이게
하이데거랑 되게 달라지는 지점이 이 부분이야. 하이데거는 죽음을 앞에 나를 세워두고 죽음을 선취함으로써, 됐죠? 지금의 내 삶이 어떻게 되든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사르트르는 그게 아니네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의 나의 삶, 됐죠?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지, 죽음을 생각하는 거 이런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됐죠? 뒤에 마저 볼게요. 주체적인 태도란 주어진 자유를 발휘하여 스스로 선택을 내리고 그에 대한 후회나 변명 없이 책임을 지는 거. 그렇죠? 사르트르가 중요시 여겼던 주체적 태도입니다. 스스로 선택, 후회나 변명 없이 책임지는 거. 따라서 사르트르의 관점은 인간이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스스로 정립해 나가는 거다. 그렇죠? 그나마 다행인 건 두 사람 얘기밖에 없어서 둘만 이제 비슷한 거, 다른 거 이렇게만 조금 정리해 둔다 생각하시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야,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문제 바로 넘어가서 첫 번째 거. 나와 나에 대한 설명. 이거 하나씩 하나씩 보는 게 편해요. 가 따로, 나 따로. 그렇죠?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아니죠? 됐죠?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이데거의 주장이 어떤 식으로 변해왔냐,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바로 날릴게요. 됐죠? 자, 3번 바로 넘어갈게. 가는 나와 달리니까. 가는 특정 철학자의 이론을 언급한 거. 맞아요. 여기까지. 하이데거의 이론을, 맞아. 근데 한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죠. 탈락. 괜찮죠? 자, 나는 가와 달리 묶어놓고 일단은 패스. 그렇죠? 5번. 가는 특정 개념에 대한 설명.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 맞죠? 됐지? 그리고 철학자의 관점.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의 관점. 맞네요. 살려놓을게. 그렇죠? 그리고 나를 보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객관식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보게 될 거야. 학교 시험도 똑같아요. 원래 모의고사도 이렇게 푸는 거지만 학교 시험 볼 때도 가랑 나랑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가는 가대로 먼저, 나는 나대로 따로 판단. 그렇죠? 자, 이번에 나는 질문에 답하는 방식. 아니죠? 애초에 틀렸죠? 질문에 답하는 거 없죠? 나는 역사적 인물의 삶을 분석하여. 아니지? 나 없죠? 됐지? 그럼 1, 2, 3, 4 일단 다 날아가고 나는 특정 개념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사르트르의 관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괜찮죠? 가랑 나 둘 다 맞는 거. 5번이 정답. 괜찮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17번. 가의 현존재에 대해서만 물어보지. 이거는 이제 가만 범위로 해서 푸는 문제야. 자, 현존재 얘기 나누고 봅시다. 1번. 현존재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불안을 느낀다. 그러니까 인식만 했을 때는 불안 맞죠? 오케이. 1번 날릴게요. 2번. 현존재는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본래적 삶을 살아간다. 이거 말이 좀 이상하죠? 지금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게 현존재인 건 맞아. 근데 인식하기 위해서가 틀렸어요. 괜찮죠? 이게 지금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 괜찮죠? 2번 일단 골라내고, 됐죠? 넘어갈게요. 나머지 거. 현존재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 살아갈 때. 야, 이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 살아간다는 게 뭐야? 살아가라고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 됐죠? 하면 고유성을 상실하고 비본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어? 두 글자. 그치? 세인이라고 얘기했죠? 말 바꾸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우리 본문 애초에 정리할 때부터 이거 해놓고 가야 돼요. 그렇죠? 4번. 현존재는 죽음의 대체 불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괜찮죠? 이때 진정한 개인적 삶, 본래적 삶, 그렇죠? 진정한 개인적 삶이라는 말 대신에 본래적 삶이라는 말 쓸 수 있는 거지. 마지막 5번. 현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건 마지막 파트에 나와 있는 그대로니까 그냥 살려두고 넘어가면 되겠네.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17번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나머지 1, 3, 4, 5번이
어디를 근거로 맞는 말인지를 제대로 좀 확인해 놓는 거. 왜냐면 우리 시험지 받아들고 그때서 찾으면은 답이 없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독서는 딱 그 목적이에요. 리얼타임으로 풀려고 하면 절대 못 풀어요. 시간 부족 때문에. 됐죠? 그래서 본문에 대한 구조 내용 정리가 좀 돼 있어요. 괜찮죠? 다음, 18번. 가와 나를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이랍니다. 기억은 앞에서 우리 확인했던 거 세인이고요. 그죠? 니은은 타자예요. 괜찮죠? 근데 얘도 똑같잖아. 일단 잘라놔. 그죠? 그러니까 기억 따로, 니은 따로야. 기억과 니은이 모두 맞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억 맞는 거 한 번, 니은 나머지 중에 니은 맞는 거 한 번. 요렇게 골라내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기억은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한다.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는 존재? 좀 일단은 맥락상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닌데 정확하게 맞는 말도 아니긴 해. 됐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세모로 보류할게. 됐죠? 자, 자신의 죽음을 외면한다. 괜찮죠? 괜찮죠? 그 다음에 3번.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살아간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건 한 존재잖아, 이건. 고유성이니까. 그렇죠? 구별된다는 얘기는 고유성에 대한 이야기고, 그 고유성이 있다는 얘기는 현 존재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3번은 틀렸죠, 일단. 기억에서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기억은 익명성으로부터 벗어난다. 똑같은 얘기지? 익명성으로부터 벗어나면 현 존재야. 4번도 틀렸네요. 그래서 기억은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결단을 실현한다. 이거 본래적 삶이잖아. 됐죠? 이거 본래적 삶이잖아.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야. 그러니까 세인 아니죠? X. 됐죠? 그럼 일단 여기서 두 마리 살아남은 게 일단 기억에서 끝. 니은은 1번이랑 2번만 보면 되는 거야. 자, 죽음의 우연성을 부정하는 존재다. 타자가요? 아니요. 타자는 타인의 죽음을 볼 수 있는 사람, 뭐 요 정도로만 얘기했지. 부정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1번 탈락. 그럼 일단 남아있는 2번이 정답이 되는데, 맞는 말이니까 한 번 더 체크합시다. 타인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괜찮지? 이거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자신의 죽음에 의미하면 틀린 거예요. 됐지? 2번이 맞는 말이에요. 이 정도 정리해도 넘어가면 되겠죠? 다음. 자, 나의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야스퍼스를 비판한대요. 보기 일단 먼저 안 볼 거야. 보기 우선 보면 이건 머리 아파요. 일단 1번부터 5번 중에 사르트르가 하지 않았을 만한 말부터 빼. 괜찮지? 어. 야스퍼스를 비판한다 이전에 그냥 사르트르가 한 말과 맞지 않는 거. 죽음은 삶의 일부가 아니므로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해야만 실존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거랑 관계 없다 그랬죠? 실존적, 그러니까 삶의 실존적 의미와 관계 없어요. 됐지? 1번 탈락. 자, 2번. 죽음은 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우연한 사실이므로까지 맞거든요? 괜찮지?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다. 맞지? 괜찮지? 일단 2번 살려놓을게. 됐죠? 야스퍼스가 뭐라고 했는지, 박스 안에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사르트르가 한 말로는 맞아. 됐죠? 3번. 인간은 자유를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으므로 괜찮아요.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죽음을 해석하여 실존할 수 있다. 에이, 사르트르는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 인간은 이거 못 한다 그랬잖아. 됐죠? 그러니까 3번도 틀린 거. 괜찮죠? 4번. 죽음은 나의 사라짐을 의미하므로 맞아요.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실존적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것도 지금 말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고 해서 실존적 삶을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결정되는 건 아니지? 괜찮습니까? 됐죠? 이게 관계없음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네요.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완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존재야. 따라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주체적인 결정을 통해 실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 4번 괜찮아? 4번 어떤 식으로 바꿔야 맞는 말이 될지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4번 탈락시키고 5번 인간은 각자의 기대에 따라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므로 여기까지 괜찮거든요? 뒤에 자신의 죽음을 주관적 의미로만 인식할 수 있다. 이거 못한다니까? 됐죠? 사르트르는 이걸 못한다 그랬잖아. 타인의 관점에서만 할 수 있다 그랬잖아. 다른 사람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어. 근데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정답은 2번밖에 안 남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스 체크할게요. 야스퍼스는 죽음은 나와 함께 변한다. 아, 고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볼 수도 있고 객관적 사실일 수도 있고 주관적 의미일 수도 있다. 야스퍼스는 둘 다 얘기했던 사람이네. 죽음이란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괜찮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르트르는 아닌데 주관적인 건 없는데 라고 얘기하겠지. 객관적인 것만 가능하다고 얘기하겠지.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음. 넘어가도 되겠죠? 자, 20번. 하이데거와 사르트르의 입장에서 분석한대요. 얘는 왔다 갔다가 되겠네요. 하이데거는, 사르트르는 모두 되겠지만 우리는 하이데거만 일단 4번 먼저 봅시다. 1, 2, 4, 5번. 하이데거는 이다 아니다 먼저 보면 되잖아. OX 먼저 판단하고 되죠? 자, 1번. 하이데거는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이 없었던 것을 현존재가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겠군. 인생의 유한성 생각 안 해봤다고 나의 고유한 어떤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됐지? 인생이 유한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럼 이거는 비본래적인 삶 그대로 맞잖아. 됐죠? 오케이, 괜찮아요. 됐습니까? 1번 탈락. 하이데거는 별 고민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서 무심코 선택했던 일을 돌아본대요. 됐지?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별 고민 없이 무심코 선택했다. 이게 무슨 삶이야? 세인의 삶인 거잖아. 그쵸?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이거를 돌아봤다고 얘기했으니까 반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뒤에 현 존재가 세인으로 존재했던 삶을 반성하는 자세. 괜찮죠? 오케이. 2번도 맞는 말. 괜찮죠? 3번은 일단 패스. 하이데거 먼저 보기로 했으니까. 4번. 하이데거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는 것. 그치? 이것을 삶의 실존적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 생각하는 게 본래적 삶 생각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요. 하이데거는 이거를 본래적 삶이라고 얘기했다고. 그치? 일단 맞는 말이에요. 하이데거 맞는 말 했어요. 5번 내려갈게. 5번 하이데거는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태도. 이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 이거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그대로지. 그죠?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는 게 뭐야? 이거 본문에 있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죽음을 적극적으로 배면하는 거. 됐지? 그쵸? 이게 주체적인 삶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이데거 완전 맞는 말. 괜찮죠? 그럼 우리는 이제 사르트를 봐야 돼요. 3, 4, 5번만 사르트를 보면 되는 거야. 그죠? 자, 사르트르는 3번.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내 삶을 가치 있게 기억해주는 거. 나의 삶이 타자에 의해 재구성되는 거. 그리고 타자에 의해요. 의미가 부여되는 거. 괜찮지? 오케이, 맞는 말이네요. 됐죠? 재구성이라는 말 대신에 바꿀 수 있어요? 의미 부여. 그리고 4번, 사르트르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실존적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아, 하이데거는 내가 진정으로 아니, 사르트르지. 사르트르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을 찾아가는 이거를 본문에 있는 말 그대로 쓰면 뭐라고 얘기했더라? 주체적 태도라고 얘기했네요. 주체적 태도. 괜찮죠? 결과적으로 사르트르 4번도 맞는 말 했네요. 됐죠? 4번 날리기. 마지막 5번 봅시다. 사르트르는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거 지금 최선을 다한다 여기 때문에 좀 낚일 수 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게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 있잖아. 그게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 이건 별 문제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르트르가 틀렸다라고 얘기 나오는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삶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는 거, 죽음에 대해 인식하는 거 있잖아. 어, 사르트르는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단지, 단지 그냥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일 뿐이지. 뭐 정리해 보자면 요 정도? 그렇죠? 일단 이제 이 5번 선지가 정답이는 가장 메인은 일단 여기에 있죠, 여기. 그렇죠? 죽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삶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린다라는 게 죽음을 떠올리는 거잖아.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르트르한테. 그렇죠? 이렇게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생각보다 조금 추상적인 글이라서 난해할 수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사르트르랑 하이데거랑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분리해 놓는 거. 요거를 메인으로 일단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모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 왜? 이런 거 있잖아, 바로 이런 거. 그쵸? 이런 거는 모두가 있잖아. 괜찮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입문 여기까지.